안녕하십니까.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우입니다. 오늘 주제는 베트남 신부가 가출했다.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. 구독자 상담 사례입니다. 이분이 23년 6월경 이제 제 유튜브를 이제 보시고서는 이제 그때 당시 상담을 의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베트남 신부가 가출했는데 이혼하는 절차, 그리고 추방하는 절차, 그리고 결혼 비자를 철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렸죠.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 말씀을 했었어요. 어느 지역의 여성을 만나셨냐?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호치민 쪽 그 여성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전에도 유튜브에다가 늘 얘기를 하지만, 호치민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이펑 하노이 남부 북부하고의 그 여성들의 이 결혼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요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 결혼을 의뢰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국 남자다, 나이가 많든 뭐 못생기든 경제력이 뭐 낮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. 그냥 무조건 결혼을 하거나, 그래서 뭐 조건부로 뭐 돈을 받거나, 아니면은 고정적으로 처갓집에 얼마를 보내주거나, 전제 조건을 많이 생각을 하고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고. 그래서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. 만약에 이제 살았을 때 그래도 나한테 뭐 잘해준다, 그리고 뭐 시부모도 나한테 잘해준다 하면서 하는 거고,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수가 틀리면은 그 책임에 대한 이런 생각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도망을 간다든지, 아니면은 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,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잔로라든지 이 자기들만의 이런 이 소통 창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, 아니면 뭐 일을 하러 간다든지, 아니면은 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데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회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성분한테도 그랬어요. 신부가 한국에 오기까지 최소 6에서 한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, 그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삐그덕거리는 게 있었냐 없었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. 근데 이 남성분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. 나한테 좀 이렇게 소홀한, 그리고 남편으로서 대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은 그 업체를 통해서 상담을 해보셨냐 이제 얘기를 하니까, 이제 그 업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사장님이 너무 과민 반응이시다.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을 돌려봐라. 근데 이 부분이 대부분 보면은 뭐 돈이나 선물로 항상 연결이 돼 있던 거예요. 만약에 이제 저였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마음을 써줬는데도 아니다 싶으면은, 이 여성은 사장님을 남편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재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저는 이제 딱 잘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. 근데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2회 정도 베트남을 이제 왕래를 좀 하셨는데, 대부분 베트남에 이렇게 처가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 사이가 왔구나. 그러면 이제 가족들 뭐 형제 자매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또 마중도 해주고, 그리고 뭐 식사 자리에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이렇게 권하고 막 그래요. 되게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죠. 근데 처가 방문을 했을 때에도 이제 처갓집 식구들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렇게 막 손님에 대한 예의가 없었어요. 그리고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, 아니면 뭐 택시를 타러 가거나, 아니면 뭐 커피숍을 가거나 하면 항상 그 베트남 신부가 신랑 지갑에서 본인이 막 꺼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, 그리고 뭐 자기네 뭐 친인척이라든지 뭐 조카라든지 있으면은 막 용돈도 신랑 지갑에서 이렇게 막 빼가지고서 막 줬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예의가 되게 없는 거거든요.
상의를 하고, 오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용돈 좀 주면 안 될까요? 이렇게 좀 질문을 다 해요. 근데 마치 자기 돈 쓰듯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다 싶으면 주변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건데 왜 얘기를 안 하셨죠?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냥 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손을 잡고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트를 하는데 뭐 팔짱을 낀다든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스킨십을 뭐 별로 안 좋아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잠자리도 뭐 자기는 잠자리를 좋아하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 달에 한두 번만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남성분은 그래도 그래도 내 아내가 싫어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주려고 했어요. 근데 잠자리라는 것 자체가 한 달에 한두 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.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열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이 또 싹트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자리로 이어진단 말이에요. 근데 못을 딱 박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장님을 배우자로서 생각을 안 하는 행동입니다. 이제 제가 이제 못 박아서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오자마자 외국인 등록증 받고 도망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하는 거예요. 네. 가출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가출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든 아니면 이제 법무사를 선임을 해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뭐 진짜 막 운이 좋아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혼인무효도 가능한데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혼 처리로밖에 안 돼요. 그럼 이제 이혼 판결문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서 비자 처리를 하는 거죠. 이제 내가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보증인이 되었으니까 난 보증을 안 하겠다.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여성이 이제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. 불법 체류자. 그러면 외국인 등록증이 말소가 돼요. 근데 저는 이 우리나라 이 행정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경찰서에다가 이런 의뢰를 하게 되면 이 여성이 어디 있다고 다 알아요. 다 아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불법 체류자 신고를 하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안 가요. 네, 안 가고 전화하면은 뭐 이쪽에 저기 하세요. 뭐 저쪽에 저기 해서 막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졌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하냐? 예를 들어서 이 여성이 뭐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있다. 그러면은 마약 신고를 해버려요. 네, 그러면은 바로 출동을 하니까. 요즘에는 불법 체류자들 뭐 진짜 막 시민의식 있어가지고 불법 체류자 신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쪽에 연락하세요. 저희 소관 아니에요. 저쪽에 연락하세요. 왜 우리한테 연락하죠? 막 이래요.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뭐 살인사건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대마초라든지 이런 거를 빌미 삼아 신고를 하면은 제까닥 이제 출동을 하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부분 보면은 진짜 좀 안 좋은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하죠. 근데 이제 이 남성분이 2023년도 6월경에 이제 상담을 마무리를 하고 25년도 2월경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이제 2월경에 이제 신부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왔다. 근데 이 남성분이 그래도 나한테 돌아왔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. 2년 동안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외부로 빠졌던 사람이다. 그러면은 이 여성이 뭐 다른 남성과 동거를 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방에서 일을 했던 여성일 수도 있다. 근데 이 여성을 다시 받아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. 근데 그냥 단순해. 다음에 안 그러겠다. 도망가지 않겠다.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남성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
자기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반성을 하고 있구나. 그래서 한 번에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. 이렇게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그러면 이 여성하고 잠자리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됐나요? 제가 물어보니까는 뭐 잠자리나 이런 것도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된 게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성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. 이 여성이 지금 2년 동안 밖에 가출을 했다가 그리고 불법 체류가 된 상태에서 한 기간이 한 7에서 한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. 7에서 8개월. 그러면은 7에서 8개월 정도의 이 벌금을 내셔야 된다. 그러면 그 벌금을 내야지만이 다시 외국인 등록증 결혼 비자를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여성이 또 외국인 등록증 2년 갱신 받자마자 또 가출하면 어떻게 하시겠냐.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 충격이 2배에서 뭐 3배 정도 이렇게 또 올 수도 있는 거고, 인간에 대한 배신감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. 라고 이제 제가 조언을 해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남성분은 재결합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이 여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소개한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여성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죠. 근데 이 남성분은 그래도 재결합할 의지가 있고 그래도 이제까지 이 여성하고의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이 여성이 이 관계 회복에 노력을 하냐 안 하냐 이 차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. 이제까지 제가 진행했던 사람도 있고 상담을 해드렸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이 데이터를 본 이상 저는 재결합을 반대합니다. 예. 왜? 사장님이 뭐 바람을 폈거나 사장님이 뭐 폭언을 하거나 사장님이 잔소리를 하고 때렸다라고 해서 신부가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내 아내를 위해서 정말 석고대죄하고 기회를 주고 다시 관계회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찬성입니다. 하지만 신혼에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될 시기에 배신을 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재결합을 제가 이제 반대를 권했죠. 근데 이제 이 남성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나갔던 사람이 다시 와서 다시 같이 살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전례 없는 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뭔가 꿍꿍이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재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슴 아프지만 그냥 정리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또 이렇게 긴 시간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구독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네,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